그냥 이런 거. 몇 가지를 숫자로 보는 2026. 뭐 이런 거. 몇 가지 숫자로 보는 2026. 몇 가지 숫자로 보는. 몇 가지 숫자로 보는 2026인데, 저런 게 있어요. 2026 대입 시행계획 발표 보도자료라는 게 있어요. 여기 위에. 대입 시행계획 보도자료, 발표 보도자료 2026. 이거 이제 교육부에 가면은 있습니다. 교육부에 가면은 한글 파일 2개가 있어요. 교육부에 가면 한글 파일 2개가 있는데, 그 한글 파일 2개에 이렇게 보면은 요런 표가 하나가 있어요. 이 표가 있는데,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5,179명. 이렇게. 34만 5,179명. 근데 작년에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934명. 34만 934명. 여기에 이제 의대 증원이 2,000명이 되면은 34만 2,934명. 의대 정원이 1,500명이 되면은 34만 2,434명.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원이 되는 건데, 그래서 4,245명이 더 많습니다. 2025학년도보다 2026학년도에 4,245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의대 증원이 된 상태, 2,000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원래는 34만 3,179명이었겠죠. 근데 이 34만 3,000명을 33만 5,000명이 된 거죠. 그래서 4,245명이 더 많은데, 여기에 이제 의대 증원 2,000명 분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2,000명 말고도, 그러면 2,000명 말고도 2,245명이 더 많은 거다. 2026학년도에. 왜 2026학년도에 왜 이게 더 많냐? 2,000명이나 더 많냐? 그거는 2024학년도에 못 뽑은 걸 2026학년도에 얹어서 뽑을 수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2024학년도에 못 뽑은 인원을 2026학년도에 얹어서 뽑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26학년도에 얹어서 2,000명 정도가 얹혀서 뽑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원이 이제 34만 5,179명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34만 5,179명은 몇 개 대학 기준일까요? 이런 건 안 궁금하세요? 34만 5,179명은 도대체 몇 개 대학 기준일까? 이거가 궁금하실 수도 있지 않나? 제가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죠. 195개 전국 회원대학. 그래서 이 195개 전국 회원대학을 다 취합을 했더니 이렇게 인원이 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데, 이렇게 보면은 2026학년도에 수시 모집 인원이 79.9%, 정시 모집 인원이 20.1%여서 결과적으로 이제 비율도 수시가 증가하고 정시가 감소했다. 그리고 인원도 보면은 여기는 100명 정도가 줄었고, 그쵸? 100명 정도가 줄었고, 120명? 120명 정도가 줄었고, 여기는 인원이 늘었어요. 그쵸? 4,4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정시가 줄었다고 저렇게 돼 있잖아요. 정시 줄었다고 돼 있는데, 이 통계를 한번 볼까요? 이 통계를 한번 보면은 정시예요. 정시만 따로 보는 거예요. 정시를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이걸 캡처를 했어요. 제가 이걸 통계를 이렇게 쓰면 또 쟤는 뭘 기준으로 하나 이렇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대교육 발표 자료 그대로 옮겨왔어요. 여기 보시면 대교육 발표 자료가 근데 오타가 있더라고요. 이 마이너스 360이 아니거든요. 22명에서 81명. 이게 2025고 이게 2026이에요. 여기 앞에 보시면 요게 2025고 이게 2026이니까 이 뒤에도 여기가 2025고 여기가 2026인데 22에서 81이 됐으면 플러스 59잖아요. 플러스 59인데 마이너스 360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값이 여기만 있잖아요. 그쵸? 수능 위주는 플러스예요. 수도권이. 그러니까 정시가 줄었다 그랬잖아요. 정시 줄었는데 정시 소개가 122명이 줄었잖아요. 122명이 줄었지만 수도권의 수능 위주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통계의 허점에 속지 마시라고요.
비수도권은 수능 위주가 줄고 실기 실적 위주가 많이 바뀌었어요. 되셨죠? 카텐차님, 저 미처 못 봤는데, 이거 두 개 바뀐 거군요. 이거. 59랑 360이랑 이거 두 개 바뀐 거군요. 그렇군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닌데,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카텐차님 감사해요. 제가 이거 놓쳤어요. 그러니까 실기 실적 위주가, 수도권의 실기 실적 위주가 줄어가지고 정시가 준 것처럼 느낀 거예요.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위주 전형은 수도권의 수능 위주 전형은 줄지 않았다. 그러니까 통계의 허점을 잘 보셔야 된다. 요 앞에 분명히 수시가 늘고 정시가 줄었다. 정시가 더 줄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시가 줄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수도권의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은 이렇게 오히려 더 늘고 줄어든 전형 자체가 실적 위주 요런 쪽이 줄었다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제가 조금 더 얘기하자면 그쵸? 여기가 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줄어든 거잖아요, 여기가 원래 360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가 360이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시라고 할 때는 대체로 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냐면 수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정시라고 생각하면 수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만 결국 수능 위주 전형은 이렇게 보면 이 392와 317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조금 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한 75명 정도 는 거잖아요. 75명? 뭐 이럴 수 있겠지만 75명 정도 어쨌거나 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논술 전형을 보면은 논술 전형은 세계 대학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1294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에 비해서 2026학년도에 세계 대학이 늘고 1293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논술 전형 44개 대학 중에 탑3 논술 전형 44개 중에서 가장 선발 인원이 많은 대학 3개는 이렇게 됩니다. 가천, 경북, 홍익 이 대학들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런 게 선물이죠. 요런 게 선물인데 그 앞에 것도 선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통으로 나오는 그 통계 자체만 가지고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위험함, 그런 위험함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뜯어서 보고 그 뜯어서 본 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둬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전형계획안 몇 개 대학을 보다 보니까 다군으로 가는 대학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군으로 가는 대학들이 좀 있어가지고 다군 모집 대학을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다군 모집 대학이 증가했어요. 다군 모집 대학이 증가해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전형계 그 보도자료가 요거거든요. 보도자료 요거예요. 요거. PT만 잠깐 보시면 보도자료 이렇게 보도자료 나오잖아요. 보도자료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쭉 숫자들이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숫자들이 이렇게 요게 하나, 요게 보도자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왜 안 열리지? 이게 보도 첨부 자료라는 게 있어요. 보도 첨부 자료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처럼 이제 날짜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이렇게 가나다 이거는 이제 여기 보면 지역 균형 선발 인원,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인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논술, 아까 논술 대학이고, 이렇게 요거 이제 학폭 관련되는 거고요. 정성평가 요거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정시로 가면은 군별 모집 대학이 이제 가군, 나군, 다군, 그 다음에 가나군, 가다군, 나다군, 가나다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다가 들어가 있는 거, 다군, 그 다음에 가다군, 나다군,
가나다군이 있는 학교 있잖아요. 요 학교를 다 합치면, 요 학교를 다 합친다는 얘기예요. 요 학교를 다 합치면은 128개에서 132개가 된다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 132개, 그 4개가 늘었잖아요. 그 4개가 그러니까 다군을 모집하지 않다가 다군을 모집한 대학이 4개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 4개 중에 서강대, 이화여대, 한양대가 있습니다. 이 3개 대학이 다군 모집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3개 대학이 모두 이제 무전공 모집 단위를 다 다군으로 돌렸어요. 무전공 모집 단위를 다군으로 돌려서 이 무전공 모집 단위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게 하나고, 이미 이 128개 안에 서울수재 상위 15개 대학 중에서 그래서 이제 다군 모집을 하는 대학이 이제 10개가 됐는데, 다군 모집을 하는 대학이 10개가 됐는데, 이 건대, 동대, 서울시립대, 성대, 그 다음 중대, 한국외대, 그 다음에 홍익대는 이미 다군 모집을 2026학년도에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엄청난 오타다. 잠깐만요. 이제 발견했어요. 잠깐만요. 켈리님 감사해요. 잠깐만요. 예, 그쵸. 학년도만 바꾸면 되겠네요. 학년도만 바꾸면 되겠네요.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32개에 대해 포함된 거고, 이게 원래부터 존재하던. 그래서 2, 4, 6, 7, 8, 10. 이렇게 해서 10개. 15개 대학 중에서 10개가 이제 다군 모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7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있다가 여기 3개가 더 추가로 생겨서 다군의 선택지가 조금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야. 동국대는 원래 다군의 한 모집 단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모집 단위에서 아까 열린 전공이 다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인원수가 또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1, 2학년 남아 계신 학부모님들 지금 계세요? 1, 2학년 남아 계시는 학부모님들. 1, 2학년 남아 계시는 학부모님들. 3학년 학부모님들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입금을 잘 안 들으셨던 3학년 학부모님들도 좀 계시면 좋겠는데. 서울소재 상위 15개 대학의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작은 글자로 있다 그랬죠? 중요한 건 항상 작은 글자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실기, 실적, 기타, 고른기회 전형 등을 제외한 일반 전형 기준으로, 그러니까 실기, 실적을 다 뺐어요. 실기, 실적을 다 빼고 고른기회 전형도 다 빼면 이 서울소재 상위 15개 대학, 서연고, 서성한, 이준경 외시, 건동홍숙, 이렇게 15개 대학, 15개 대학의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면은 39,090명이에요. 다 빼면. 이걸 다 빼면, 실기 실적이라는 걸 다 빼면 39,090명입니다. 그 39,090명인데, 로사님이 뭘 물어보셨지? 자, 교과가 13.3%고요. 학종이 33.3%고, 논술이 10.7%고, 수능이 42.7%입니다. 로사님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교과가 13.3%, 학종이 33.3%, 논술이 10.7%, 수능이 42.7%입니다. 수능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쵸? 예, 수능의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전국과 비교하면요. 전국도 이제 이걸 빼는 거예요. 아까 그거 말고 실기, 실적, 기타, 고른기회 전형을 다 빼고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이 20%대예요, 수능이. 그리고 교과가 49.6%니까 거의 절반이죠. 예. 전국대학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 따지면 이게 또 절반으로 줄어요, 교과가. 줄면서 이게 35.9%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제가 안 나오고 있군요. 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저 구조에서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대학에 따라 전형별 온도차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쵸?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형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비수도권으로 가면 여기가 극대화되겠죠. 교과 전형이. 왜냐하면 전국이 49.6%, 수도권이 23.1%라는 얘기는 비수도권으로 가면 이게 60%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49.6%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학종은 더 떨어질 거예요. 논술은 더 떨어질 거고요. 논술이 비수도권의 1%여야 평균을 내면 4%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평균 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게 35.9%면 더 떨어져야, 비수도권에서 더 떨어져야, 수능이 더 떨어져야 이게 20.4%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고 어떤 대학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전형이 무엇이 더 선발 비율이 높은가를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 그 대학별에 따라서 전형별로 온도차가 굉장히 크고, 물론 수시가 서울소재 상위 15개 대학 같은 경우도 수시가 58%나 되지만 57.3%죠. 정확히는 57.3%나 되지만 우리는 이 수시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밖에 못 쓴다. 대체로. 그쵸? 예. 그러니까 이 하나 학종만 쓴다고 해도 이 학종의 33.3%와 수능의 42.7%를 비교하면 수능의 42.7%가 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많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그건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니까 수시가 모든 것의 해결책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각 대학, 목표로 하는 대학에 따라서 그 부분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면서, 1, 2학년 학부모님들, 지금의 핵심은 실력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그게 교과적 실력이든, 학종으로서의 실력이든, 수능으로서의 실력이든, 실력을 기르는 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런 전형의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갖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더 불안해지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제 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